북은 서로 다른 정부를 구성하였지만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나 견해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두 정부는 상대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면서 서로에게 불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북위 38도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북한이 비밀리에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준비하여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넘어 일요일 새벽 남침을 실행하였습니다. 남한군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때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에 우리의 국군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작은 국제전쟁이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지만 국제연합군과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엔군 파병 국제연합군은 모두 21개국으로 머나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의 작은 나라에서부터 미국, 영국, 터키 등을 비롯해 16개국이 전투에 참전되었으며 덴마크 등 5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소련과 일본은 비밀리에 전투에 참전하거나 정찰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에 많은 나라가 참전한 것은 당시 세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 냉전이 시작되던 국제 분위기가 반영된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의 1차적인 책임자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이들에게 협조한 남한 좌익들이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 경찰과 군인 가족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명부로 확인되는 수치에 의하면 북한군과 남한 좌익은 86,661명을 북한으로 납치해갔고 59,964명을 남한에서 학살했다. 학살은 북한 정규 인민군에 의한 것보다는 남한 점령 지역을 접속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내무성 정치보위국과 점령 지역에 설치된 내무서 등에서 주도하였다. 퇴각하는 과정에서 혼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무런 법적 수속도 없이 사람을 마음대로 총살하는 봉건시대의 제왕과도 같은 무법천지의 군벌주의적 만행을 감행했다. 전쟁으로 남과 북은 휴전선의 경계로 다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한국 전쟁 중단을 위해 휴전협정에 서명한 날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전쟁 시작 후 3년, 회담 시작 후 2년 1개월 만에 정전 아닌 휴전 상태로 잠시 중단된 한국전쟁은 500만여 명의 인명 손실과 1,000만여 명의 이산 가족을 남긴 채 66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DMZ-155마일은 경기도 파주 임진강 하구에서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 동해안에 이르며 휴전선상에는 약 200m 간격으로 팻말이 설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다. 무력 충돌을 방지하거나 국제적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이 지역에서는 군대 주둔,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한국휴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휴전 협정이 조인될 당시 쌍방 군대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 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의 폭을 갖는 비무장 지역을 일컬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은 66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참담했던 시절의 빛바랜 사진들입니다. 아 이들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과연 6.25 노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것을 잃게 한 전쟁의 역사. 6.25 전쟁 1945년 독립과 함께 찾아온 국토의 분단에 의해서 우리는 국방비 문제부터 미군의 주둔, 전시작 전권, 탈북자 문제 등등 끊임없는 북한과 관련된 논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 실현성도 없는 통일 논리를 내세우며 북에 억류되어 머무르고 있는 국군 포로를 포함해 6.25 전쟁 중 납치해간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하기 싫어한 사실에 증오와 흥분을 자제하며 역사는 반드시 이들을 응징할 것이라 믿으며 이미 고령이 되어 죽어가는 이들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되려 올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가? 모든 것을 잊고 저 잘나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저 잘난 멋에 취해 마구 짓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연의 정마저 마구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3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우리는 남은 것이 없다 할 만큼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망하였다. 이 전쟁은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했느니 터무니없이 증거도 없이 떠들어대는 말로 죽어간 희생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1950년 세대가 걸어온 인생 여정은 왜 그리도 험난했고 눈물로 얼룩진 한 많은 세월이었나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 땅에 태어나 전쟁이 뭔지 평화가 뭔지도 모른 채 목숨 건 피난살이 길고도 험난했던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 전등과 상할수도를 사용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거쳐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까지 익숙하다. 식민지, 광복, 6.25 전쟁, 혁명, 군사정변, 계엄령, 대통령 암살, 개헌 등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구경하기 힘든 일들을 죄다 겪으며 민주화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봤다. 무엇보다 보릿고개에 시달리던 최빈국 상태에서 벗어나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이룬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도 왜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9세대가 겪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큰 거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친 지금의 한국이 보일 것이고 앞으로 변화 없이 역사 발전에 비약은 없다. 한편 냉정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으로 새 길을 찾아 온갖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삶의 지혜를 배워갑시다. 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어서 쓸어 안고 싶었어.